기초연금 3,040만 원 받으려고 자식에게 전 재산을 넘겨준다고요? 많은 부모님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자식에게 미리 재산을 넘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식이 집을 넘겨주시면 생활비를 드리겠다며 부모를 안심시키지만 정말 그 약속이 지켜질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약속은 흐려지고 결국 부모는 최소한의 기초연금 3,040만 원만 받게 되면서 쪽방으로 내몰리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을 포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오히려 재산이 있다면 기초연금을 포기하고 주택연금 같은 보다 안정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제발 기초연금 몇십만 원 때문에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세요. 재산을 지키면서 더 나은 대안을 찾는 것이 노후의 안정과 행복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기초연금 받으려다 모든 걸 잃었다. 60대의 충격적인 현실. 기초연금이라는 말만 들으면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 같지만 이를 받기 위해 무리한 선택을 했다가 인생에 큰 고비를 맞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 오늘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했다. 모든 것을 잃은 60대들의 사례를 통해 왜 이런 선택이 어리석은지 그리고 어떤 대안이 더 현명한지 이야기해 보려 한다. 첫 번째 사례 믿었던 자식이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62세의 김 씨는 집 한 채를 보유한 채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재산을 자식에게 넘기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으면서 불안감이 점점 커졌다. 자녀들에게 집을 넘기면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자식들이 생활비를 보탤 거라는 믿음이 생겼다. 그래서 김 씨는 결국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했다. 아들은 처음에는 부모를 위해 생활비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이 빠듯해지자 그 약속은 점점 흐려졌다. 김 씨는 기초연금으로 매달 3,040만 원을 받게 되었지만 생활비는커녕 자식의 무관심 속에 쪽방 같은 작은 방으로 옮겨가야 했다. 자식이 준다고 한돈은 없었고 집마저 잃은 채 겨우 기초연금으로만 생활하게 되니 김 씨의 노후는 끝없는 고독과 후회의 연속이었다. 두 번째 사례 세금 문제, 생각보다 훨씬 큰 부담이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많은 이들이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데 문제는 세금이었다. 박 씨 부부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했다. 딸은 고마움의 눈물을 흘리며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증여 과정에서 세금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 증여세만 해도 5천만 원 이상이 부과되었고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었던 딸은 대출을 받아야 했다. 세금 부담은 딸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졌고 이는 가족 간의 갈등으로 번졌다. 박 씨 부부는 처음 계획했던 기초연금마저 정부의 검토 기준을 넘지 못해 받을 수 없게 되었고 딸의 대출 부담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만 갔다. 결국 부모와 딸 사이의 신뢰는 무너졌고 증여한 재산마저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세 번째 사례 정부의 정책 변화, 예측할 수 없는 위험. 이제 막 60대에 접어든 이 씨는 주변의 권유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자산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넘기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믿고 실행에 옮겼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정부의 정책 변화였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수급 기준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이 씨는 재산을 증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미 자산은 자식에게 넘긴 상황이라 재산을 되찾을 방법도 없었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잃었다. 결국 그는 생활비도 줄고 자식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는 상황에 처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이처럼 재산 증여를 통해 기초연금을 받으려는 시도는 생각보다 큰 리스크를 동반한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을 증여하는 대신 어떤 방법이 더 나을까? 필자는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싶다. 첫째,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자녀에게 재산을 넘기지 않고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 둘째, 재정 설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섣부른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산과 수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 셋째, 자녀와의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 재산을 증여하기 전에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기대와 현실을 명확히 해야 한다. 자녀와의 신뢰관계가 깨질 가능성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정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명확한 약속과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 결론, 기초연금, 무리한 선택이 부르는 위험. 기초연금 몇십만 원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큰 위험을 수반한다. 자녀와의 신뢰가 깨지거나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정책 변화로 수급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기초연금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제도이지 노후를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자산이 있다면 기초연금을 포기하고 주택연금과 같은 보다 안전한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노후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작은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더 큰 그림을 보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때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모든 걸 걸지 말고 자산을 지키면서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 이 글을 통해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무리한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고 노후에 안정된 삶을 위해 더 나은 대안을 찾기를 바란다. 기초연금 받으려다 모든 걸 잃었다. 60대의 충격적인 현실 전문가 칼럼. 기초연금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금으로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재산을 자녀에게 넘기려다 오히려 큰 위기에 빠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기초연금이 불러온 불안감과 무리한 선택. 기초연금은 매월 3,040만 원가량의 지원금을 통해 노후 생활을 지원하려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연금을 받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일정한 자산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자산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산을 줄여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일부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줄이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실제로 벌어진 3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왜 이러한 선택이 위험한지 그리고 더 나은 대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자녀와의 신뢰관계. 기초부터 무너질 수 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아들에게 집을 증여한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기초연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기대했지만 아들의 상황이 달라지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생활비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점차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가족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산이 증여되고 나면 현실은 자주 달라집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생각이 바뀔 수 있고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경우 부모를 돕겠다는 약속이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자녀와의 신뢰 문제는 단순히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노후를 무너뜨릴 수 있는 큰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 2.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와 경제적 부담.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자산 기준을 맞춰야 하는데 이를 위해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증여세 문제입니다. 박 씨 부부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자녀에게 집을 넘겼지만 그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증여세는 자녀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지만 부모님이 부담하기도 합니다. 증여세가 예상보다 많이 나오면 자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님은 기초연금을 받겠다는 생각으로 재산을 증여했지만 결과적으로 가족 모두가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정부의 정책 변화.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위험 요소. 세 번째 사례는 이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당시에는 정부의 정책 기준에 맞춘 선택이라고 생각했지만 몇 년 후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노후에 대한 대비로 기초연금을 생각하던 이 씨는 결국 자산도 없고 기초연금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가 기초연금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얼마나 큰 위험이 따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현명한 선택 주택연금과 재정 설계.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필자는 두 가지 중요한 대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주택연금의 활용입니다. 주택연금은 자신의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한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자녀에게 재산을 넘기지 않고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자산을 유지하면서도 매달 일정 금액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재정 설계 전문가와의 상담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을 무리하게 증여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자산과 수입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재정 관리 방안을 찾는 것이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가족 간의 대화와 명확한 약속의 중요성. 많은 사람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자산을 증여하면서 가족 간의 신뢰에 기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뢰는 아무리 가족이라도 경제적 어려움이 닥쳤을 때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기대와 현실을 명확히 하고 가능한 한 법적 약속이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을 증여하기 전에 부모님과 자녀 모두가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그로 인한 장단점과 위험 요소를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결론, 기초연금,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기초연금은 매달 3,040만 원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를 받기 위해 자산을 자녀에게 넘기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선택입니다. 자녀와의 신뢰 문제, 세금 부담, 정부 정책의 변화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에 집착하기보다는 주택연금과 같은 대안을 찾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노후는 안정과 행복이 중요합니다. 그 안정과 행복을 위해 기초연금 몇십만 원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며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을 넘기기 전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가족 간의 신뢰와 재정적인 안정 모두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 칼럼을 통해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을 무리하게 증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고 더 현명한 노후 대비를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